자, 수 잃는 남자 최진문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우리 교수님을 가장 화나게 했을까요? 화나게 하는 요즘 요즘은 이제 기분 좋은 그렇게- 것 같아요. 하나 있었네. 있긴 있어요. 구리시장. 진짜 화나더라. 보셨죠 그거? 네, 봤습니다. 막 그 앞에 나가면 노래 아파트 부르는 나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자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비상대기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호우가 많이 내리고 그때 그러니까요. 구리 지역 근처에도 호우가 많이 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직원들은 비상근무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거 들고 이러고 싶냐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 술은 안 먹었다 이렇게 또. 술병은 많던데 네. 모르겠어요. 본인은 먹었는지 안 안 마셨는지 안 마셨다. 마셨다 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긴 마시고 안 하던데. 마시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리에 정의치해서 재난을 잘 관리해야 될 지자체장이 홍천까지 가가지고 마이크 들고 아파트를 부를 기분이 나냐고요. 지금 국민들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이랬잖아요. 네. 재난 때문에. 그런데 노래가 나와요. 지금 아파트가 뭔 아파트에 입을 그냥. 국민의힘입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정신 나간 공직자. 정신 나간 공직자. 이런 공직자들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놀지 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가 그냥 나겠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이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냐. 화가 화 안 나려고 네. 하는데 정권 바뀌어서 아니 왜 이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그렇게 놀고 춤추고 뭐 아파트 부르고 할 바야 그럼 뭐하러 공직자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집에서 놀지 잘 그냥. 놀면 되지. 아파트 부르면서. 홍천을 가든 뭐 어디 양평을 가든 진짜. 뭐라 할 일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표 돼가지고 자 그렇지만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망자 실종자 발생했고 이재민 이렇게 속출했는데 방통위의 수장 이진숙 위원장 여름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요 관련하면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재난 기간에 그 재난에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18일 상신했지만 22일 날 이제 오늘 그 반려가 됐는데 그 이유는 오늘이 이제 제가 상신된 제가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반려되었다는 거. 그리고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재가를 통해서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반려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통위가 사실은 재난 방송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어떤 중요하죠. 역할인데 네. 여름 신청, 휴가 신청 좀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사람 신중하지 않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중한 거 보셨어요? 아니 좀 뭐 이걸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생각을 네. 해보세요. 극우 유튜버에 나가가지고 뭐 보수의 여전사 얘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방통 그것도 다른 부처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만요 방통위원장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이 되려면 정당에 가입하면 안 돼요. 정당인은 가입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런 데 있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요.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법카를 그렇게 막 쓰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신중해요 그 사람이? 네. 신중이 일도 없어.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18일 날 상신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 18일 날 자기가 뭐 휴가 가겠다고 대통령이 이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8일 날 자기가 그 상신할 전날 풍수의 위기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날이에요. 17일 날이. 그리고 중대본 비상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린 날이 17일 그 전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가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입 밖으로? 한 게 뭐 있다고? 아니, 근데 혼자 가져가지고 뭐 한 거 있어요? 그 안에서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없어요. 혼자 작동이 안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5명 위원인데 지금 4명 다 없으니까. 없어가지고 혼자서 앉아 있잖아. 회의도 못 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자기 사무실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을 올리고 중대본에서 엄청나게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서 재난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가겠다고 올리는 게 말이 된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대체.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를 하냐고 고위공직자 그만둬. 그만두지도 않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하는데 말씀처럼 방통위가 참 중요한 재난 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럼요. 컨트롤 해야 타워를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휴가 신청 또 그리고 그 직전에 심각으로 올리는데 야 본인이 신청한다. 그날 이거 뭐 낸다는 게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있으면 이런 행동을 못 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보다 정신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럼 그만두면 되지 또 그렇지, 그만두진 그만둬야지. 않잖아요. 아니 그럼 왜 그만두지 않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그러고 있냐고요. 나라가 장난이에요. 그냥 자기 그거예요. 자기 그냥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아니 국무회의 와가지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팍팍 말을 덤비고 하고
그게 할 짓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이런 행동을 하려면 그만두세요. 왜 자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뭔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방통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진숙 때문에. 이진숙 한 사람 때문에 방통위 5명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나가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아니 윤석열이 임명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나가줘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네. 대통령 임명권의 침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임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러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적 마인드라고 이게 댓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전혀 없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개인적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글쎄요. 휴가는 갑니까 이제 저래가? 못 갑니다. 대통령이 그 인간을 해줬겠어요? 안 돼. 8월달에 가면 안 되나? 모르지 뭐 언젠가 가겠지. 아니 근데 뭐 한 일 휴가 있다고 휴가를 뭐야? 가요. 휴가 아니 뭐야? 자기가 뭐 한 일이 많아요. 휴가를 가지. 아니 뭐 경무에 시달린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회의도 못 열어. 네. 뭐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나 위원들이 함께 논의해서 뭔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혼자라 회의 개의가 안 돼요. 회의를 못 하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뭔 휴가를 가겠다고. 참 아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도입된 쌍방향 브리핑 제도 이게 이제 도입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되고 있다. 물론 이제 기자들이 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나 아니면 기자들도 책임 있게 질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에 백악관 가보세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그 전에 안 했던 거지. 네. 뭐 이게 무슨 자기들한테 불편하니까 기자들이 불평불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사람들이 댓글 올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 또는 국민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적 글을 올리잖아요. 근데 네. 뭐 사실은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나 뭐 심지어 박지원 변호사 나나 댓글 올리는 사람 중에 뭐 욕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욕한 사람 많습니다. 많죠. 예. 저도 그래요. 여기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있지 않나? 지금도? 아니, 지금 이런 최지문 교수 욕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름 밝히세요. 저도 있는 사람.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자체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기사도 마찬가지잖아. 일반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기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 많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대체?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방향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규현 홍보수석이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기자 비방이라든지 취재 위축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것 뭐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 부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심각하면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자에 대해서 뭐 위해를 가하겠다든지 네. 또는 뭐 정말 막 가족까지 건드리면서 막 이렇게 뭐 심한 욕설을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내가 괜히 질문했다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댓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특정 영상을 좀 짜깁기 해서 어떤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쇼츠로 만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시의 대상이 본인들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자들은요. 감시한다고 하면서 정치인들이나 특정 정치인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표 시절에 의원 시절에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기자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격한 적 없어요. 그러면 신나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기자들한테 그런 적 없냐고요. 많아요. 특히 네. 보수 언론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국회의원 할 때 또 경기도의사 할 때 공격 안 했어요? 아니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 가지고 막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 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기사 썼잖아요. 네. 본인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받은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책임 있게 보도하고 본인들이 정말 질문도 제대로 하면 그런 공격들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네. 불편함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이규현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언론의 취재 활동과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말씀은 하시네요. 모르겠어요. 이규현 수석 뭐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정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거나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뭐 가족까지 어떻게 위해를 하겠다고 이런 것들은 잡아서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마저도 기자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걸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감시를 하는 사람도 감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최근에 OBS 기자하고 또 강유정 대변인하고 공방이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일단 OBS 그 언론 노조 지부에서는 브리핑 참여 기자 좀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예. 그 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제도적 성과를 자찬하기 전에 네. 먼저 해야 할 일은 쌍방향 브리핑제가 몰고 온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중요하다. 네. 질문했다는 이유로 기자가 표적이 되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제도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피해자를 외면한 냉담한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정말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뭐 예를 들면 비판적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할수 봅니다. 있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에서 질문하는 거 그건 잘못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러나 어떤 평가를 받을 때 모든 사람, 모든 기자가 그러면 다 공정하고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정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면 그건 문제일 수 있지만 네.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옥죄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댓글을 올리거나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또는 위해를 가는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정당하게 저런 질문을 왜 하지? 저렇게 질문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마저도 불편하게 느끼는 것. 그건 당연히 기자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방향으로 개편이 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요. 자,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전 간부죠, 본부장 윤영호 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 이제 의혹이 뭐냐면 전성배 네. 건진법사한테 김건희 씨한테 전달할 어떤 뭘 주고 선물을 주고 YTN 인수 등 청탁을 했다. 이게 지금 의혹이거든요. 의혹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돼요. 아직 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혹들이 나온 게 뭐냐면 김건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또 2022년 6월에서 8월까지 6천만 원 상당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줬어요. 천수삼이란 게 있나 봐. 천수삼? 뭐 봤어요? 천수삼 먹어봤어요? 농축차. 뭐 안 먹어봤지. 이런 거 먹고 먹어봤겠어요. 싶어요. 네. 처음 봤어요.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윤 전 본부장이 실제적으로 이런 정치권 관련된 노비를 담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내용 중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청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첫째 YTN 인수,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그리고 하나가 해외 개발 원조 사업이에요. 네. 요건 이제 메콩강 관련된 그렇죠. 해외 ODA라고 그러죠. 캄보디아인가요? 네, 캄보디아. 네. 여기에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통일교에서 뭔가를 이게 시설을 지으려고 하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 원조 개발 자금을 지급하는 걸 이제 매개로 해서 네. 통일교에서 뭔가 세를 확장하거나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나온 의혹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YTN 인수예요. 통일교가 YTN을 왜 인수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거 의문이잖아요. 또 결국은 또 인수를 못하고 유진으로 유진으로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노비가 안 통한 거죠 결국은. 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YTN 인수를 통해서 통일교가 무슨 그 방송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게 아하.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통일교 그 윤영호 지금 이 사람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그 세 가지 네. YTN하고 뭐 캄보디아라든지 네. 뭐 등등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성배 씨가 네. 친윤 핵심 윤영호한테 그러니까 전 그 본부장이죠. 통일교 본부장에게 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는 요 보도가 있어요. 부분이죠. 요 부분 중요해요. 네, YTN 관련해서 전성배가 이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철규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네, 이철규는 실세였잖아요. 찐윤 예. 실세. 찐윤이라고 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얘기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물론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돼요. 아직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물론 이철규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네.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부인하겠죠. 예. 그런데 특검 조사를 윤 씨가 받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철규 의원을 불러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YTN 인수, 통일교 그런 고가의 선물들을 왜 오갔으며 걸린 게 그거겠지 뭐 더 있겠지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걸린 게 충분히. 그거예요. 네. 예, 사람들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딱 잡힌 거 그거예요. 그렇게 고가의 선물을 줄 때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6천만 원짜리 막 선물을 주고 2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네. 주면서 그냥 줘요? 말이 됩니까? 또 그리고 영수증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바꾸고 싶으면 바꾸세요. 이거 바꾸었잖아요, 가서. 알겠습니다. 네. 더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언론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해보면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떤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기자 네. 기자단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윤석열이 바이든 날리면. 했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때 하는 토마토 행동. 우리 토마토도 그렇고 네. MBC도 풀 기자단에서 배제된 적이 배제했죠. 있잖아요. 네. 전용이 못 하겠잖아요. 예. 전용이 배제시켰잖아. 네. 똑같은 행동을 트럼프가 하는 게 윤석열 신기하네요. 보고 배워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빼버리고 국가 재산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운영되는 게 전용기 아닙니까? 전용기 타고 말고를 왜 자기들이 결정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트럼프가 21일 날 스코틀랜드 외국 출장을 가요. 그 네. 출장에 이제 13개 언론사가 풀단으로 들어가거든요. 전용기를 탑승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무슨 보도를 했냐?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된 범죄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를 포함한 정치 거물들에게 네.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이 생겼어요. 아.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 웹스타인의 생일날 뭘 보냈는데 네. 보낸 거에 보면 이제 여성의 신체를 어때 보여주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고 자기 음란 사인까지 편지 같은 뭐 그런 거죠? 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트럼프는 주장을 해.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기 전에 이거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보도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어요.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실제 고소했어요. 고소도 하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고소하고 루퍼드 머독. 루퍼드 머독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아. 그 회장이에요. 예. 근데 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방송국이 어딘 줄 아세요? 폭스 뉴스입니다. 폭스. 폭스 뉴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예요. 보수적이죠. 그 자기 며느리가 거기서 일해. 트럼프한테 아주 좀 친화적이죠. 예. 옹호적인데 거기도 고소했어요. 아, 고소를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뉴스 코퍼레이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도 원래는 어찌 보면 뉴스 코퍼레이션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어야 되는데 트럼프를 막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근데 뭐 이거는 공격이라기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보도했다고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켰다. 이건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죠. 뭐 윤석열 보고 배운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바이든 날리면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MBC한테 그 소송 제기한 거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예.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고 얘기를 했고요. 외교부를 대표해서 MBC에 사과드린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상 회의를 주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하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에 그간 외교부가 국민의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외교부를 대표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과드린다. 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윤석열이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죠. 대리인이 하든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외교부가 나서서 해. 소송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허위 사실을 공표해야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당한 사람이 당사자거나 아니면 대리인, 변호인이 해야 되는데 외교부가 나서 왜 이걸 왜 소송을 정부가 하냐고요. 그걸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논란이 분분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또 국민들은 다 바이든으로 들었고 다 저도 그렇게 바이든 들었고요. 아니, 다 바이든으로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소송을 제기하는 정부가 그래서 조현 이제 새로 임명된 또 취임한 조현 장관이 이 부분에서 MBC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도 사과지만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는 뭐 바이든을 했다고 뭐 날리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왜 정부가 대신해서 소송을 그렇죠. 제기했다는 거. 그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리고 또 그때 뭐 그것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 수사가 엄청 많았고 맞아요. 방송국의 과징금 부과도 엄청 가지고 많았거든요. 뭐였죠?
이런 부분 다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MBC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예.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송전인데 그걸 본인이 윤석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대리인이나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외교부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외교부에서 왜 대리송을 하든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외교부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외교부 직원도 그게 바이든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랬겠지. 그래서 본인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 두 안 번째는 되죠.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법적 소송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시작했어요. 심해 징계 그래서 매기고 징계 난리 매겼어요. 났었어요. 과징금. 예. 근데 이거 다 이제 뭐죠? 그거. 재판에서 번번이 이제 증거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네. 이것처럼 그 첫째는 소송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두 번째는 방심위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과징금 부과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이 경찰 조사를 받게 만들고 이런 조사받게 방식을 하고. 통해서 실제로 이걸 보도했던 사람은 압수수색도 당하고 조사도 당했어요. 맞습니다. 기자가 예. 이런 일을 하게 만드니까 위축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누가 기획했을 거냐? 조현 지금 이제 장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한 걸 보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나오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나 뭐 대변인실 누가 이걸 지시를 했는지. 연결이 다 돼 있을 거고 외교부에서 자료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국민의힘 개입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개입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언론을 옥죄는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MBC를 항의 방문하고 맞아요. MBC를 막 압박하고 난리 쳤어요. 국회에서도 막 압박하고 이랬거든요. 막 불러가지고 공격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MBC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국민의힘의 국회 활동을 통해서 네. 두 번째는 윤석열이 아닌 외교부의 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심위의 심의를 통해서 과징금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했죠. 그래서 네. 이걸 덮으려고 사실은 윤석열이 잘못해서 외교관계가 파탄 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는 덮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서 MBC를 압박했다고 볼 수 있죠.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삐걱하면서 기울어질 때가 이때부터가 아니었나. 네. 혼자 쭈글쭈글거리면서 이런 소리 하는 것 또 그거 막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죠. 그리고 이것을 비호하려고 했거나 거기서 만약 거기서 계속 탄압하려고 했던 어떤 기관이라든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조사해야죠. 예. 당연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돼요. 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예. 저 이면주 MBC 기자입니다. 네, 이걸 이면주 보도했던 네, 맞아요. 기자인데 음. 뭐 소송도 소송이지만 진상 규명 해달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제 네. 예를 들면 외교부가 이제 이거 취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아직은 안한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네. 같은데 취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면주 기자는 자기 집에 기억나시죠 그때 네. 속옷까지 막 뒤졌다고 검찰이 아, 와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압수수색하면서. 물어봤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아이들이 충격받죠. 그걸 봤대요. 네. 예. 그러니까 이면주 기자님께서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냥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무 황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면주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외교부가 소송 비용을 얼마 썼냐? 5천만 원 썼어요. 5천만 원. 또 그리고 그 비용을 아주 윤석열하고 친한 변호사한테 맡겼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치화도 중요하다. 물론 본인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소치화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이런 일을 기획했는지, 누가 이렇게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를 탄압하려고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된다. 네. 동의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압박을 가하거나 영향을 행사했던 모든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네. 그래야 다시는 언론 탄압을 하지 않지 않겠어요. 누가 지시했을까요? 아니 저는 대통령실의 관여와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있었다고 보는 생각합니다. 거죠?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다면 외교부가 이렇게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외교부가 뭐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직접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전방위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교부는 소송을 하고 그 소송 받아가지고 경찰은 수사를 하고 방심위는 심의를 하고 네. 이런 또 국민의힘은 압박을 하고 MBC를 막 압박하고 이랬거든. 맞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맞습니다. 의원들이 예.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한 사람이 그냥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하겠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조직적인 힘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어쩌면 지금 특검 3개가 작동하고 있고 네. 뭐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음. 이 바이든 날리면 또 네. 특검이 전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것도 필요해. 그 정도로 언론 심각한 탄압.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 탄압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그건 네. 언론 탄압에 대한 특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심각해서 네. 그래요. 예.
YTN 인수도 그렇지만 네. 또 뭐 보도한 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MBC를 그렇죠. 계속 소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구속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 그때. 뉴스타파 예. 그 투사하고 김만배 예. 씨 관련해서 이것도 다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다 해야 그런 됩니다. 부분은. 진짜 어떤 의도로 누가 시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진실을 밝히는 게 이제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요거 하나도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MBC 얘기긴 합니다. 직장 내에서 그 괴롭힘을 좀 호소했던 고 요한나 기상캐스터 사건, 그 얘기하면서 업무 개선 방향 마련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아니, 좀 보십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요한나 씨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MBC 경영본부장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프리랜서 관련해 자체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네. 특별 근로 감독 이후에도 왜냐하면 MBC가 특별 근로 감독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프리랜서 실태 조사를 하고 업무 환경을 살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박 변호사 잘 알겠지만 방송국 안에서 프리랜서 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직종도 엄청나게 많고요. 뭐 기상캐스도 있지만 뭐 작가. 진짜 많아요. 네. 작가. 그다음에 뭐 작가뿐만 아니라 PD, 뭐 AD 중에도 많아요. 프리랜서 많아요. 엄청 근데 많아요. 예. 프리랜서 없으면 방송 운영이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은 저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절반 이상은 프리랜서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것도 맞고요. 그건 뭐 다 경험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방송국들이 전향적으로 또는 방송국만의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지금 네. 이준석 때문에 정상화가 안 되고 있지만 정상화되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일하게 그 TBS가 작가들을 정식 고용했었어요 그때.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네, 정규직으로 고용. 지금은 다른 데는 다 프리랜서예요. 예. 정규직이 언제 잘릴지 모르고요. 프로그램 없어지면 같이 날아갑니다. 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거 조사를 MBC가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방송국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방안 이런 네. 부분들은 방통이나 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